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제 실전반 팀에서 받은 물건인데 지지난달에 받았나요?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그 종묘 앞에 있는 지분 경매 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순위 가처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낙찰을 받게 됐어요. 자, 물건 소개를 하면서 왜 받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171호 사건이고요. 종로구 원남동 229번지 소재한 단층 기와지붕에 있는 그 주택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보시면 3억 2,800이 나온 거를 그 전에 우선 지분 토지가 11.95평, 지분이 지금 또 건물은 6.02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정 3억 2,800 정도 나온 물건을 지금 1억 7천에 단독 입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최저가에서 한 약 200만 원 정도 더 써서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보시면 토지가 102.2 중에 문중 지분 39.49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도 역시 39.87 중에 15.4와 11.57 중에 4.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 또 3명이나 있어서 그래서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가처분이 지금 인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소멸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보시면 그런 유료 사이트에서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이 두 물건이 다 인수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토지 갑구 10번 가처분 설정 등기 지금 바로 이거죠. 3월 5일 날 11분의 2 가처분 그리고 11번 가처분 설정 등기 바로 이 밑에 겁니다. 이것도 소유권 일부 11분의 2 가처분인데 어, 이 가처분이 이제 3개네요. 총 9번 가처분 설정 등기까지. 자, 얘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멸하지 않는 권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일반 사람들은 아마 쉽게 입찰을 하지 못했던 그런 건입니다. 물건 잠깐 또 한번 소개를 봐보면, 자, 이 해당 물건 사진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바로 대문이에요. 그래서 1층 단층 주택이고요. 오래된 기아 지붕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골목 저쪽 끝에서 바라본 이 사진이고요. 여기는 옆에서 바라본 대문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임차인이 따로 또 살고 계셨어요. 건물 내부 사진인데 가운데는 위에가 지붕이 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이제 비가 쭉 내려오는 전형적인 옛날 그런 시골주택 같은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 아까 그 제시의 건물 여기에도 임차인이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건물 출입문 들어와서 오른쪽에 방 여기에는 지금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고 왼쪽 방에 임차인 한 분이 살고 계시고 또 이쪽 방에도 임차인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총 임차인은 총 이 세 분이 살고 계셨고 이 방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여기도 지금 다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적도를 잠깐 보니까 골목길이 지금 도로가 3면에 접해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래서 이 도로는 접하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데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골목길 이 도로가 굉장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도로예요. 지적도 한번 지도를 보니까 여기 종묘가 있고 예, 종묘 옆에 담벼락길이 있고요. 이 밑으로도 옆으로도 이렇게 골목길이 작은 게 있어서 여기로도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남동 사거리 여기 있고요. 지도를 축척을 좀 더 해서 한번 봐보면 종로 3가역이 여기 있죠. 종로 3가까지는 이 종묘를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좀 상당히 좀 되기는 하고요. 다만 이 위쪽으로 해화역이 저기 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해화역까지의 거리가 아마 종로 3가보다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왜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도 받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83년도에 소유자 문 땡땡인 분이 가지고 계셨고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져가시게 됐는데,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란 얘기는 상속자가 여러 명이지만 협의를 통해서 그런 상속에 대한 비율대로 나눠가지 않고 누군가가 특정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나머지 지분권자가 협의가 된다면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협의 분할 상속으로 받으신 분은 아까 소유하고 계셨던 분의 배우자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 경정이 일어났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으로 12분의 9와 12분의 2로 소유권이 분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소유권 일부 11분의 2에 대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12분의 2에 대해서 여기 지금 받으신 문땡땡인 분이 가져가야 될 몫이 있는데, 이분이 채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소유권을 상속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상속자들이 상속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대위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상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 이거였고, 그래서 결국 그 가처분의 원인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결국 이렇게 12분의 2에 대해서 이분이 가져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9번, 10번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11분의 2 가처분 똑같습니다. 서울부정법에서 했네요. 그럼 결국 어쨌든 이미 여러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게 있어서 이 11분의 2를 저분에게 소유권 이전해라 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한 건데,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미 그게 이전이 됐다면 더 이상 다른 채권자들의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냐면 그 아까 상속을 받으셨던 협의분의 상속을 받으셨던 분 서정임 씨, 자 11분의 9로 나중에 바뀌었죠. 그분이 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1분의 9 지분이 상속자들에게 상속이 됐는데, 자, 상속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똑같이 44분의 9로 이제 이전이 된 건데, 자, 그 중에 한 분이 이 넷 중에 한 분이 아까 그 문종이라는 분인데 12분의 2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 44분의 9와 11분의 2 지분을 그 두 개를 다 소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채권자들이 이분의 지분을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12분의 2 받았던 것과 지금 이번에 상속받은 44분의 9 지분 총 약 38.6% 정도가 되는데, 그 지분이 경매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물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까 그 가처분들의 목적은 처음에 서정임 씨가 다 가지고 있을 때 11분의 2에 대해서 받아라, 소유권이 이전해 가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그 가처분에 의해서 11분의 2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은 그 가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선 또 얘기를 해버리면, 자, 지분 경매의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첫 번째, 나머지 지분권자와 협의를 해서 전체를 매각한 후에 지분 비율대로 이제 금전으로 나누는 거죠. 사실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예, 어떠한 분쟁 없이 전체 매각해서 돈으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두 번째 방법, 어, 다른 사람들, 제가 낙찰받은 지분 외에 다른 사람들의 지분을 경매를 신청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지분이 경매가 넘어가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서 그 지분을 또 낙찰해 받는 거. 자, 이렇게 가면은 수익은 극대화가 됩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거죠. 마지막 방법은 협의가 안 되시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체를 다시 경매로 진행을 시키고 매각이 되면 매각 대금에서 역시 지분 비율대로 금전으로 나누는 거죠. 자, 보통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 협의해서 전체를 매각한 후에 지분 비율로 금전을 나누는 경우. 자,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다른 지분권자들의 지분에는 빚이 없어야 됩니다. 자, 다른 지분권자들의 지분에도 만약에 빚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매각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실제로 돌아올 금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만약 채무가 자기 지분 비율만큼보다 더 높다라면 당연히 뭐 협조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실거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거를 전체를 팔아서 매각해서 금전으로 나눠서 가는 그 과정에서의 실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다른 지분을 경매 신청 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서 받는다. 자, 다른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분권자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낙찰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차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차임 청구를 통해서 그걸 원인으로 집행 권한을 받아서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후에 나중에 낙찰이 되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자, 우리는 공유자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서 그 지분을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하고 나중에 전체를 우리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분 경매에서 사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다만 이 경우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또 차임을 청구하고 그걸로 또 판결을 받아야 되고 경매를 또 신청해야 되고 낙찰이 돼야 되고 이런 과정들. 근데 더군다나 또 만약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해서 싸게 받는 거긴 한데 이 지분을 경매 신청했는데 누군가가 또 높게 들어와 버리면 또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상황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간만 또 많이 버리고 제대로 어떤 이득은 취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왜? 누군가가 너무 높게 들어와 버리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또 이러한 상황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이 있던 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해 경매로 매각 후에 나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한 거죠. 즉 전체를 팔아서 뭐 나누는 거에 대한 협의도 전혀 되지 않은 시, 그리고 어떤 협조 같은 게 전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느니 차라리 아까 1번 케이스에서 협의를 통해 전체를 매각 후에 금전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 지분에 채무가 많으면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건의 다른 지분권자들이요, 네, 지분에는 현재 채무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 충족했네요.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역시 여기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나서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도 전체를 매각 후에 금원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도 낙찰 이후에 그 나머지 지분권자와 연락을 통해서 이 물건을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 넘어가기 전에 이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등기부상에 이미 가처분이 막 여러 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들에서는 손을 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팔 수가 없다라고 팔 수 없다, 매매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낙찰 이후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무난히 아주 그냥 뭐 좋게 통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다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진행도 저희가 맡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물건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찰받고 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나서 선순위 가처분을 이제 말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직권 말소가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뭐 배당기일 이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배당기일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는 음, 법원에서 이거 매각이 말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법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자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법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설명을 했더니 여기서도 맞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자세하게 이제 어떤 등기부에 대한 어떤 사건 진행을 정확히 보신 건 아닌 것 같고, 어, 단순히 등기상에는 선순위 가처분으로 돼 있으니까 인수사항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말소가 되는지 이미 권리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야 된다라는 설명을 다 드렸더니 이 경매계장께서 경매계 계장님도 아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시겠다 하고 전화를 주신다 하고 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촉탁하는 게 네,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쪽에서 네, 지금 가처분 채권자들이 네, 당연히 그 말소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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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일단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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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보증은 이미 신청을 했다 네, 네, 그러고, 네, 네, 그 강순정 대리인 쪽에서도 바로 확인해서 네, 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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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리된 거 보고 네, 톡탁을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거는 가능하니까. 근데 자, 그래서 결국 이 가처분들도 이제 말소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도 지금 매물을 내놨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걸 지금 10억 이상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10억 이상의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8.6% 지분이기 때문에 10억에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3억 8,600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1억 7천에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세금은 제외하고요.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들을 분석만 잘한다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물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물건은 이 물건 실제로 낙찰받고 그 촬영한 그 임장 영상과 그리고 명도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신 임차인분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난 내용들 만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올릴게요. 그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